자, 저희 영상에서는 이제 항상 첫 번째 시간에 이 단기적인 당일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오늘과 같은 경우도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강세를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더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당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보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알게 되면 단순하게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이런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라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는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서 주도주라는 게, 주도 섹터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흐름들만 볼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주도 섹터, 주도주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들을 세워가면 좋을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들이 모여서 중장기적인 흐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장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는 시장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자,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코스닥 시장도 펀드라는 게 형성이 되고 펀드 자금들이 시장에 크게 유입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은 바이오와 2차전지, 전고체 섹터를 저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 주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비롯해서 한농화성, CIS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보면 좋을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드려야겠죠. 자,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이렇게 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유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전 시간에도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이슈를 분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하나 본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이슈가 단발성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다시 내려왔다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줄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할지, 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이 약재가 과연 단발성인지 중장기적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다시 한 번 더 12만원대 돌파를 단기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유가가 왜 올라가는지, 그런 걸 떠나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물건 가격이라는 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가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겹살을 사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비자 가격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그 안에도 소비가는 이제 물류비라는 게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 물류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송 비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 이송 비용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바로 기름값이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기존의 삼겹살 가격이 말 그대로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삼겹살을 만들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것인데 돼지도 어떻게 보면 추우면 죽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난방비라는 것도 분명히 들게 될 거고 사육을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물가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많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나중에 봤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안 좋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유가가 다시 정상화되고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활기를 띨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으로 영향이 미친다라고 했을 때, 유가가 다시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들이 현재 21선을 지켜주면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 것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결국에는 공급량이라는 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급량이라는 것은 쉽게 보시면 되세요. 보시다시피 오펙에서 증산을 하는지 여부만 우리가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원유 생산량을 대폭 증가를 시켜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에는 상승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나왔던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하루 20만 6천 배럴을 이제 증산을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자, 이 말인즉슨 뭐예요? 유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문제는 호르무즈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지금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급량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킬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차례 더 유가가 올라갈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1시간 봉으로 봐도 갭 들고 나서부터 해서 73불까지도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봉상 흐름으로 보셨을 때도 한 차례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봉상 흐름 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저항 맞고 다시 한 번 더 급락을 보여줬을 때는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활기를 띨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유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저항 맞고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어떤 흐름들을 보인다? 바로바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약해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쪽으로 자금들이 또 쏠리게 되면서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유가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드렸는데 더 중요한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시면 현재 미국 정부 10년 채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한 핵심이 뭘까요? 채권적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위험자산 시장 안에서도 파생이라든지 그리고 뭐 증시 쪽으로 해서도 자금들이 계속해서 쏠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 시장에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동시에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게 되시면 지금 안전자산 시장으로 반대로 봤을 때 안전자산 시장, 채권적으로 돈이 쏠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슈나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슈가 100번 1000번 나와도요. 시장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절대로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증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리고 종목에 대한 흐름만 볼 게 아니라 그 종목에 대한 이슈만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앞서서 돈이 유입되는지 이걸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실 때 이 채권을 이렇게 그래서 보는 거예요. 채권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채권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됩니다. 채권 금리 자체는. 그래서 채권 수익률적인 측면이 아니라 채권 금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반등을 보여줬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위험자산 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미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휴장이다 보니까 악재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지지부진한 것이고요. 당분간 나스닥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안에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회복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유가도 거의 고점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차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코스닥의 주도주라고 했을 때 주도 섹터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죠? 2차 전지 안에서도 전고체를 봐야죠. 이 전고체에 대한 이슈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인터배터리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정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만 3,500원, 10만 3,500원에서 10만 4,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이슈들을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를 오래 하시다 보면 느끼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슈는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의 돈의 흐름이고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진짜 시장이 단발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발성의 이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은 이제 단기간에 나와줄 수 있다. 딱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라고 했죠? 갭 하락이 보이게 되면 8시 이후에 제가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타점을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거예요. 일단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그렇게 잡아드리는 것이고 자, 보시게 되시면 단타를 할 때 핵심이거든요. 갭 하락 이후에 유입이 되면서 돌파 이후에 1차 파동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하루
하루하루마다 계속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일단 장 초반에는 이런 방산이나 유가 쪽으로 해서 자금들이 많이 쏠렸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갭 하락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주게 된다면 주도주 쪽으로 해서 자금들이 많이 쏠린다는 거예요. 갭 하락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장이 이런 악재가 완전하게 해소된 게 아니죠. 그러면 1차 상승 파동 한 개만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 말이에요? 1차 파동 나온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뭐예요? 이제 주도주잖아.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 비중이 축소된다라고 했죠. 외국인 입장에서 코스피를 바라볼 때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쪽은 빠지게 되고 코스닥 쪽으로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코스닥 종목들을 봐야 되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 게 지금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슈로 이어지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먼저 봐봐야겠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인터배터리 3월달에 이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시 15분에 고점 찍었죠. 보시게 되시면 코스닥도 10시 40분 정도에 고점 찍었는데 이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2차 전지 쪽,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해서 수급 쏠리게 되면서 10% 상승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봇 쪽 이슈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해가지고 12%가량 상승세가 나와줬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쨌든 코스닥 자체가 1차 상승밖에 안 나온다라고 미리서 시작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차 상승 노리려고 이것만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돼요? 내일은요, 다시 오늘 오후까지 해가지고 지금 1시 40분이 좀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이 바닥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와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쨌든 이 로봇 쪽에도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시장 다시 회복해 줬을 때 현 시점에서 대략 86만원에서 86만 5천원 구간들 내려갔다가 진입을 할 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 들어가시면 되세요. 단타를 할 때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자 보시면 86만원 구간들 86만 5천원 이하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아침의 흐름들까지 보시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86만원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들 돌파를 할 때 이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이 정도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일봉상 흐름으로 봐도 고점 돌파할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노려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말고 내일 아침에 보면서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구독자방 꼭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이평선 수렴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단 시장 반등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지지해주는지도 체크해봐야 되는데 현 시간까지 반등 안 나오면 이거 오늘 저점 구간까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럼 오늘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흐름 보고 충분히 매수해도 늦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만원짜리들 11만원이 딱 요 구간이거든요. 내일 떨어졌다가 회복해주는 흐름 볼 때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슈 여전히 남아있고요. 11만원대에 안착해주면 11만 5천원에서 12만원 금방 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이제 구독자방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제 전략 세워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준비를 한 게 초반이라서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앞으로 좀 더 질 좋은 영상들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